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5일 충남 홍성의 한 중학교에서 40대 노동자가 전기에 감전돼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초고압 전류가 흐르는 변전실 내부에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이 과정에서 별다른 안전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경기도 여주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10m 높이 전봇대에서 전기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감전돼 목숨을 잃은 겁니다. 최소한의 안전규정도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유족들의 호소에 많은 이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가운데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됩니다. 처벌 수위가 한층 강해져 관련 업계도 대책 마련에 분주한데요. 이 안전 불감증 때문에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쓰레기 소각장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긴 하지만 사실 누구도 반기지 않는 시설이잖아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네, 경북 경산시가 쓰레기 소각장 용량을 늘리겠다고 나섰는데요. 주민들의 반발이 참 심하더라고요. 안정적인 쓰레기 처리 인프라를 갖추느냐 아니면 주민들의 생활권과 환경권이냐 어느 쪽의 의견만 옳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경산 지역 소각장을 둘러싼 논란은 해를 넘겨서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홍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산시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 100톤을 처리하는 소각장입니다. 경산시가 현재 소각장 바로 옆에 70톤 용량의 소각장 추가 건립을 추진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기압에 따라서 용성 분지에 연기가 자욱하게 깔립니다. 깔리면서 어떤 표현할 수 없는 냄새 이런 것들이 있고 지금도 위험한데 거기서 더 들어선다 그러면은 엄청나게 위험하죠. 그리고 우리가 생활터전을 다 잃는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경산에 접한 청도 군민들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소각장이 경산에 있지만 불과 400m, 500m 떨어진 곳에 청도군 금천면이 있고 운문호가 있는 운문면도 불과 6km밖에 되지 않아 소각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소각장 건립은 BTO A 방식. 민간 사업자가 시설을 건설하고 소유권을 지자체에 넘긴 뒤 일정 기간 운영 수익을 거두는 BTO 방식과 달리 정부나 지자체가 투자금의 70%를 보장해주고 초과 이익을 공유하는 형태입니다. 결국 투자금의 30% 이상 손실이 발생하면 재정이 지원되는 형태인데 반대 주민들은 세금 부담이 가중되는 한편 사업 추진 과정에 있어 소통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들이 발생량을 줄이거나 재활용을 하면 할수록 시민에 대한 세금 부담이 가중되는 입장이 되겠죠. 환경영향평가 시점에서 설명회라는 명분 아래 모든 일을 진행시키고 자신의 주민들한테 오픈시키고 의견을 형식상 의견 수렴하는 절차를 이행하고. 그렇다면 소각장 용량이 정말 늘어나야 할까? 경산시 환경시설사업소에 따르면 경산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는 하루 130톤, 이미 처리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현재 용량 부족으로 처리하지 못한 폐기물은 매립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앞으로 관계법상 매립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소각장 추가 건설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능력의 한계로 직매립과 민간 위탁을 병행하여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폐기물 관리법 개정으로 2030년부터는 비수도권 지역 생활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어 있어 소각 처리를 통한 잔재물만의 매립이 가능하므로 생활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자원회수시설, 즉 소각장의 증설은 불가피한 상황이며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가 하면 청도군 의회는 경산시가 청도군과의 경계 지역에 주민들이 꺼리는 시설들을 몰아두고 있다며 소각장 신증설 이전에 자원 재활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산 시민만 편리하고 우리 청도군민은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포기하라는 그런 경산시의 권리는 없다. 이 쓰레기 양은 줄여야 될 그런 시대적 흐름에 와 있습니다. 이기 때문에 무슨 시설이 증설이 우선이 아니고. 경산 소각장 추가 건립이 공론화된 지 벌써 6개월. 하지만 행정과 주민들의 입장은 평행선을 그리고 있고 해를 넘겨서도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전기차와 수소 전기차, 그리고 자율주행차를 미래차라고 합니다. 이미 전기차는 제법 많이 보급이 돼 있죠. 또 자율주행이라는 용어도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네, 완성차 업계들도 전기차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상황인데요. 대구의 자동차 업계 대변신도 시작됐습니다. 박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가 새로운 질주를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대구 지역 자동차 부품 기업의 미래차 전환을 지원하는 인프라 구축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대구시는 지난 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지역 자동차 기업의 도약을 선언하는 미래차 전환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급속도로 변하는 자동차 산업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기존의 자동차 산업 인프라를 미래차에 맞춰 전환한다는 선언입니다. 대구시와 산업부, 각종 연구기관과 대학을 비롯해 지역 기업들이 2030년까지 200개 기업의 미래차 전환 지원과 강소기업 30개 육성이라는 목표에 발을 맞춥니다. 모터, 배터리, 그리고 또 충전기, 그리고 자율형 자동차 부품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산학연관의 협업을 통해서 자율형 자동차와 전기 자동차를 중심으로 하는 미래차 선도도시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 개발과 사업화, 인력 양성 등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만큼 28개 기관과 기업이 협업하는 전환협의체도 구성됐습니다. 미래차 전환 지원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은 새로 발족한 미래차 전환 종합지원센터가 맡게 됩니다. 대구 지역 내연기관 부품기업 18개 업체 가운데 이미 11곳이 미래차 분야로의 전환을 진행 중인 상황. 대구시는 전기차 기반의 자율주행 모빌리티 선도도시를 비전으로 삼아 지역 기업들의 연대 협력을 강화하고 모터와 배터리 등 미래차 부품을 집중 육성할 방침입니다. 이날 자율주행 유상운송 출범식도 함께 열렸는데 한 달여 동안의 시험 운전을 거쳐 이제 시민들이 직접 자율주행차를 체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니까 이게 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뭐 수동 전환도 해야 되고 이런 법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래도 생각보다는 좀 편안해가지고 조금 신뢰가 들긴 합니다. 자율주행 유상운송은 관련법에 따라 자율주행 시범 운행지구로 지정된 구역에서만 허용되는데 대구에서는 테크노폴리스 국가산단 수성 알파시티 일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6일) 0시 기준으로 대구 경북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대구가 110명, 경북 8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대구에서는 어린이집과 지인 모임 등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기존 집단 감염이 발생한 북구의 어린이집 관련 확진자가 24명 추가됐고 달서구와 북구 지인 모임과 관련해서는 8명이 더 확진됐습니다. 경북에서는 경산 20명, 구미 17명, 포항과 경주, 칠곡 각각 8명 등 15개 시군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는 대구 15명, 경북 6명이 추가돼 누적 194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최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감염 확산이 계속됨에 따라 대구시가 일선 어린이집에 코로나19 자가 진단 키트를 보급합니다. 대구시는 자가 진단 키트 4,600개를 구군에 배부해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한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과 6개월 내 확진자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우선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일선 구군은 현재 진단키트 분배 일정을 수립 중이며 자가 진단키트가 보급되더라도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꼭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진단키트가 코로나 진단검사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불출할 때 코로나 발열 증상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꼭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아볼 수 있도록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지난 5일 오후 5시 30분쯤 경주시 성건 주민센터 내거리에서 승용차가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승합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사고 수습으로 1시간이 넘도록 차량 정체가 빚어졌고 이 일대에 연기가 자욱해 차량 움직임이 더뎠습니다. 현장을 목격한 한 시민은 가해 차량의 바퀴가 수분 동안 돌아가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